자,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는 야권으로 좁혀보겠습니다. 후보 단일화 협상이 어렵습니다, 지금요. 잘 안 돼요. 원래 어제 오후에 안철수, 오세훈 두 인물이 토론을 같이 하기로 했어요. 뭔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얘기하는 그런 자리였거든요. 근데 취소되고요. 오늘 다시 하기로 일단 연기가 됐습니다. 뭐 이 정도니까 벌써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요. 자,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지율 오르자 배짱. 그렇습니다. 앞서서 지지율 조사 결과 보셨죠? 야권 단위로 뭐 누가 되던 여당 후보보다 앞서는 결과가 지금 잇따라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자 지지율 오른 거 보니까 서로 배짱이 생긴 건가? 그 전까지는 굉장히 뭔가 다급하고 아쉬웠는데 이제 그게 없었냐 이거죠. 오안 단일화 삐걱거리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양측 입장차에 비전 발표 연기. 그렇습니다. 어제 하기로 했는데 연기됐어요. 여기 보면은 안, 윤석열 전 총장 영입계획 공개하자. 오, 또 야권 분열 잉태할 것도 이렇게 비판을 내놨습니다. 지금. 이거 좀 험악하게 가고 있어요. 지금요. 자, 그럼 이와 관련해서 어제 두 후보 그리고 또 제1야당 내에서의 어떤 우려의 목소리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보시죠. 단일화 시한은 분명히 지킵니다. 모든 협상 권한을 위임해 드릴 테니까 이제 그런 과정을 다 세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다 말씀드리면 또 말이 오해를 낳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두 다 위임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실무협상단에서는 여론조사 문항도 협의를 못한 상황입니다. 어떠한 합의가 있더라도 저는 전적으로 다 수용하겠다. 그리고 통 크게 합의해 달라. 그렇게 저희 실무협상단에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시간도 촉박하다. 대의를 위해 당략을 버려달라. 따라서 단일화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각 정당은 협상에서 손을 떼고 두 후보가 직접 만나 단일화를 이루는 결단을 해야 한다. 두 후보가 만나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합의해야만 된다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투표 용지 인쇄 전에만 단일화하면 된다는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실패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은 누가 후보 되더라도 관계없습니다. 단일화만 해달라는 그런 국민의 염원을 전달해 드린 그런 입장입니다. 자, 용시환 변호사. 지금 언론의 시간 그거예요. 얼마 전까지는 참 다급해 보이더니 이제 다급한 거 지나가니까 배짱입니까 서로? 뭐 이거예요 지금 언론의 시각은. 이제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윤기찬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혹시 단일화 협상이 무산될 가능성. 그렇게 되면은 3자 대결로 가게 되거든요. 이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거의 없다. 네, 왜냐하면 지난 단일화 과정을 보면요. 그러니까 안철수 전 국민의당 후보가 단일화를 현재까지 5번 정도를 막 그 중심에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2011년도부터 해서 2018년도 현재까지. 그렇게 숫자가 나오나요? 그렇죠. 2011년도 그때 서울시장 보궐선거인가요? 그때부터 해서 2012년도 대선, 그렇습니다. 2017년도 대선, 예, 2018년도 지방선거 이렇게 그다음에 지금 5번 정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사실은 이 지난한 싸움이었죠. 첫 번째만 쉽게 50%의 지지율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5%의 고 박원순 시장께 양보를 했죠. 그러니까 통 큰 결단을 한 그때 이후에는 단일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가 참 좋게 끝나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약간 정치적 입지가 좀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두 분의 단일화 협상이 성공을 하든 예. 아니면 어떤 특정 분이 사퇴를 하든 예. 어떤 형태로든 단일화는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사퇴 형태로 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요? 개인적으로 안철수 후보께서 2011년도 박원순 후보께 통 큰 결단을 해서 양보할 때 대선을 염두에 뒀었거든요. 그렇다면 물론 이제 아버님이 반대한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지만 예. 지금도 상황이 비슷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금 통 큰 기호 2번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지게 되면 사실은 이제 정계 개편 논의가 있을지 모르지만
정계 개편을 해봐야 사실은 그 해당 분들이 또 그분들이에요. 그렇다면 국민의힘 위주의 정계 개편이 될 가능성이 크고 예. 그러면 바깥에 지금 윤 전 총장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먼저 선제적인 국민의힘과의 어떤 심합함이 본인의 대선 앞으로의 행로와도 좀 유리한 고지를 정할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만약에 지게 되면 사실 안철수 후보로서는 정치적 생명이 굉장히 위태로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2011년도와 같이 통 큰 결단을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따라서 그런 정도의 만약에 마음을 갖고 있다면 경선 결과에 뭐 본인이 승부 안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부 이제 여론조사 문항 등과 관련된 양당 협상팀 간의 이견이 있지만 후보 두 분 간에는 크게 단일화를 위한 아직까지 의지가 지속되고 있어서 단일화는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한다. 아무튼 단일화는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최영철 편집은 좀 더 구체적인 질문 드릴게요. 지금 본선에 나가는 후보 등록 기간이 19일까지입니다. 19일까지 후보 등록을 해야 선거에 나갈 수 있어요. 자, 그때까지 후보 단일화 될까? 아니면 그 시간을 넘겨서 나중에 결국 다 등록한 뒤에 뭐 또 투표용지에 찍혔는데 그걸 또 후보가 안 나왔다. 이런 식의 또 우여곡절을 거칠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전에 단일화가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인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2010년도 경기도지사 선거 때 예. 당시에 심상정 후보와 유시민 후보가 막판에 단일화를 합니다. 투표 직전에. 예. 그런데 결국엔 김문수 후보한테 졌습니다. 단일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 막판 단일화는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후보 등록일 이전에는 단일화를 하고 예. 후보 등록일을 지나고 나서는 이제 단일한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고 나서 제대로 본선에서 붙어야지 예. 저게 너무 질질 끌어가면은 단일화 효과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단일화 효과라는 것은 후보의 그러니까 A 후보와 B 후보 간에 만약 A 후보가 단일화가 된다면 B 후보의 지지율이 A 후보로 들어가는 그런 지지율 이전 현상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 늦게 가면은 지지율 이전 현상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건은 보상 협상입니다. 이미 누가 나오든 여권 후보를 이긴다는 결과치가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패자에 대한 보상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관건이 달려 있다. 지금 뭐 공동정부 이야기를 계속 예. 띄우는 것은 패자에 대해서 이만큼 떼주겠다. 그런 것을 지금 흘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상 협상이 얼마만큼 진척을 가느냐 이것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두 분 다 어떻게든 될 거다. 어떻게든 된다. 뭐 지금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요. 지금 협상이 난항에 빠진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으로 꼽히는 게 여론조사 설문 방식입니다. 어떻게 물어볼 거냐는 거죠. 여론조사에서. 그 내용이 좀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앞서서요. 경향기사부터 좀 보겠습니다. 예. 오안 통화로 파국했지만 돌파구 못 찾는 야권 단일화 일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입니다. 여기. 여론조사 문항 이견은 여전하다는 겁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이번 이 단일화 경선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다면 여론조사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물어볼 것이냐. 누가 더 낫다라는 거를 유권자들이 판단해야 되는데 그때 질문이 무엇이냐를 가지고 합의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요 문제가 좀 남아 있습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야권 후보 단일화 적합도 조사 방식이 있고요. 경쟁력 조사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5가 안에 오차 범위 내 우세를 보이고 있다.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지금 적합도 조사라는 건요. 단일 후보로 누가 적합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요. 경쟁력 조사는 박영선 후보를 이길 후보로 누가 더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유권자들의 보인 반응이 좀 다르게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게 민감해요, 지금요. 이 조사 방식을 놓고요. 그런데 이런 조사든 저런 조사든 오세훈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 우세하다.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지금. 여기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쪽 표로 갈게요. 표로 보면 한눈에 보입니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질문은. 야권 후보가 단일화된다면 누가 가장 적합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거 적합도 조사예요. 오세훈 후보가 36.8, 안철수 후보가 30.3. 앞섭니다. 오차 범위 내입니다. 그리고요, 또 이렇게도 물어봅니다.
박영선 후보와 경쟁에 이길 수 있는 야권 단일 후보는 누구입니까? 이거는 경쟁력 조사예요. 여기서도 오세훈 후보가 34.5, 안철수 후보가 30.5. 약간 비율이 다르지만 역시 앞서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런 결과가 지금 있습니다. 자, 그럼요. 지금 이게 합의가 안 됐다고 알려지잖아요. 어제 안철수 후보가 오세훈 후보를 겨냥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 내용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거된 미래의 구도를 이끌어낼 후보입니다. 과거라는 전장에서 싸울 수밖에 없는 후보로는 서울을 미래로 이끌 수 없습니다. 이번 선거는 민주당을 추궁해야 하는 선거인데 반대로 지난 정부와 서울시에서 있었던 일들의 책임이 있다면 추궁당하고 과거를 설명하다가 선거 기간을 다 보낼 수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를 겨냥해 과거라고 딱 짚은 겁니다. 과거다 당신은. 그거 설명하다 다 끝난다. 이렇게 지적을 한 거예요. 오세훈 후보도 가만히 있지 않죠. 다음 보겠습니다. SNS에 글을 올려서 이렇게 안철수 후보를 비판합니다. 늘 야권 분열의 중심에 서 있었고 앞으로도 분열을 잉태할 후보로의 단일화는 내년 대선에도 분열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분열, 분열, 분열 이렇게 3번이나 분열이라고 표현합니다. 안철수 후보를 분열로 규정한 거예요. 서로 지금 비난적이 좀 가열되고 있는 모습처럼 느껴지시죠, 지금. 이 상황입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종욱 교수님. 네. 적합도나 경쟁력 모두 지금 일단 여론조사 결과로는 오세훈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 만약 이대로라고 얘기한다면은 두 후보 간의 단일화 논의가 난항을 겪을 이유가 같은 게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는 뭐가 문제였었냐면은 경쟁력으로는 안철수 후보가 더 높았다라고 하는 여론조사 때문에 그런 거였는데 조선일보의 조사대로 얘기한다면 오세훈 후보가 문항 가지고 논쟁할 이유가 하등이 없는 거겠죠. 지금 상황이라면. 저는 제가 볼 때는 근데 저 여론조사가 두 가지 좀 함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적합도나 경쟁력 모두에서 오세훈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오차가 보면서 우세하다라고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예. 저 바로 옆에 있는 서울시장 후보자 3자 가상 대결이에요. 3자 대결. 박영선 28.8, 오세훈 27.2, 안철수 19.9. 두 양당 후보는 자기 정당 지지율만큼밖에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정당 후보 지지율이 5% 정도밖에 안 되는데 19.9%가 나오는 상황이 분명히 있는 거죠. 이 두 가지의 수치 자체는 상당히 예를 들어 모순되는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딜레마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최초로 나온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저 여론조사만 믿고 단일화에 협상에 임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 거죠. 하지만 저는 안 후보든 오 후보든 마찬가지입니다만 한 달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좋아진 게 자력입니까? 윤 총장의 사태, LH 문제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전 그렇다면 적어도 단일화에 대한 그 진정성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의 사태가 없었더라면, LH 사태가 없었더라면이라는 가정을 하게 되면 이런 모습이었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네요. 그러면. 저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모든 야권에 있는 사람들이 무조건 단일화해라라고 하는 모든 압박을 했었겠죠. 하지만 제가 볼 때 지금은 단일화에 대한 진정성 얘기가 아니라 서로가 어떻게 되면 좀 더 우세한 위치에 있을 것이라는 싸움을 하고 있다. 그랬을 때 본선에 가서 이 문제가 서울 유권자 특히 그 정권 심판론으로 기울고 있는 중도 유권자층에게 어떻게 보일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제가 볼 때 저것이 무조건 좋은 수치라고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좀 두 후보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윤경호 의원님. 사실 어떤 후보 단일화 할 때면요. 그게 순탄하게 될 경우와 순탄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과가 달라요. 순탄하지 않을 경우는요. 그러니까 양보가 된, 그러니까 진 후보가, 경선에서 진 후보가 돕지 않는 경우도 등장을 하거든요. 자, 지금 보면 약간의 상대에 대한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자칫 거칠어질 수도 있어 보여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바로 그거죠. 그게 바로 정치고 과거에 단일화를 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건 아까 시간 얘기를 다른 패널이 하셨지만 저는 시간보다는 단일화라는 게 뭡니까? 후보 둘이 손만 잡는다고 해서 유권자들이 지지했던 몫이 고스란히 간다. 이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적합도와 경쟁력이라는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서로 맞부딪혔던 게 의미가 없어졌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론조사라는 게 과연 그렇게 정확할까? 그렇죠. 예. 여론조사마다 또 다르게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집단이 너무 적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면
저는 두 후보 다 끝까지 자기를 중심으로 한 단일화를 고집할 거이기 때문에 예. 특히 오세훈 후보는 지금은 개인이 아니라 당이죠, 당. 국민의힘이라는 제1야당. 그러나 안철수는 아직도 개인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안철수 후보 측에서 아니 국민의당이 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또 이렇게 하실 것 그러나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방금도 김정욱께서 지적하셨지만 예. 국민의당 당 지지율은 5%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불과 3명의 국회의원. 국민 유권자들은 국민의당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별로 인식을 못했죠. 아무래도 안철수라는 개인에 주목을 하고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그러나 안철수라는 개인은 오세훈 후보가 아까 비판을 했듯이 이 돌출적인 결정 그리고 분열 예. 이런 걸로 이미지가 좀 더 씌워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태가 되기 전부터 단일화 쉽지 않을 것이다. 무엇을 위한 단일화냐? 오로지 반문재인 전선을 위한 단일화다 이건데 이게요 대선이면 모르지만 이게 서울시장 선거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오히려 부동산 정책, LH 사태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후보 등록되고 선거 캠페인이 진행되면 예. 여러분들의 생활을 바꿉니다라는 얘기를 아마 하는 후보가 조금은 먹힐 텐데 거기에 지금 정치가 너무 더 씌워져 있다. 예. 결론적으로는 적합도 경쟁력은 이제 별로 의미는 없어질 것 같아요. 양쪽 다 내가 다 적합도와 경쟁력 다 자신 있다라고 얘기를 할 테니까. 그래서 저는 진작부터 3파전으로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 의견을 많이 실었는데 예. 저는 여전히 그 의견 견지하고 있습니다. 윤경호 의원께서 그러니까 단일화 협상이 불발이 불발될 돼서 것이다. 지금 이렇게 3명이 3자 대결을 벌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셋이 나와도 서로 내가 이긴다라고 아마 자신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게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치권이 또 한 번 들썩들썩 요동을 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결과일지. 지금 이번 주입니다. 협상이요. 지금 19일까지는 끝내기로 한 거잖아요. 예정대로면 19일 날 야권 후보 단일화 경선 결과가 나와요. 그리고 그날 최종 승리한 인물이 후보 등록을 하게 되는 거죠. 며칠 안 남았습니다. 지금 날짜는.